민선 7기 임기의 반환점을 둔 최문순 도지사는 개인적인 리더십에 두각을 보인 반면 정책 실현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강릉시 의회에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활동 침체가 두드러지자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단체장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강원도정을 10년간 이끌어온 최문순 도지사입니다. 최문순 지사는 개인적인 리더십에 두각을 보인 반면 정책 실현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지사가 첫 취임한 때는 2011년 4월. 10년 동안 최 지사는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정전과 평화협정을 공개적인 논의선상에 올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휘둘리면서 50여 개의 남북교류 사업은 대부분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제 남북으로 분단된 세계 유일의 도니까 이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강원도 발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SOC 사업에서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3대 SOC라 불리는 동해-북부선과 제2경춘국도, 춘천-속초철도는 모두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일단 쓰고 보자는 재난지원금 소비 촉진과 농산물 완판 행진, 이렇게 개인 역량을 살린 친근한 홍보 마케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펜시아 매각과 레고랜드 사업 등 강원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고질적인 현안은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레고랜드가 들어설 곳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년 5월에 개장을 하는 건지, 개장을 할 경우 교통 대책은 있는 건지 아직도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레고랜드만 갔다가 돌아간다면 춘천 시내 교통 체증만 일으킬 뿐 돈 들인 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춘천역에 내려서 모노레일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실 수 있는 모노레일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케이블카도 들어갈 예정이고 남이섬처럼 배로도 나를 예정이어서 이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교통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이어 최근 춘천 방사관 가속기 유치 실패는 중앙 무대에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체적인 공약 이행 속도는 전국 최하위,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정 차원에 있어서 여전히 강원도 지방 재정 자립도는 낮고요. 또 중앙에서 우리 강원도가 또 목소리를 반영할 만한 통로도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최 지사는 마지막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강원 뉴딜 정책을 통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현재 상황에 맞는 공약들로 바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강릉시 의회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래통합당 성향 시의원들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무소속 강희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재적 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을 제외한 무소속 9명과 미래통합당 비례의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 열려 의장 선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장단 구성에 대해 오늘 재논의를 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미래통합당 성향 시의원들만 모여 밤새 날치기로 의장 선거를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수용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시작된 뒤 의회 사무국으로부터 개원을 알리는 문자를 받았고 도착 전에 회의가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에 새 의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 의장으로 선출된 강희문 의원은 파행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의장만이라도 서둘러 선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의회를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협치하고 할 수 있는 창구는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만 선출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밝히고 부의장과 3명의 상임위원장은 잡음 없이 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남은 의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 시민행동은 소통과 협치가 사라진 시의회를 규탄하고 시민을 위해 소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거나 복잡한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귀농 귀촌에 나섰다가는 실패하기 쉬운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작물 재배와 농업 교육을 펼치고 있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작물 시험장. 초보 귀농을 위한 사과와 살구나무 가지치기, 또 요즘 소득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스파라거스 재배 교육이 한창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강원도에서 농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귀농인은 모두 934명. 강원도를 찾는 귀농인은 경상남북도와 전라도, 경기도에 이어 7번째로 많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거나 예전에 사놓은 땅을 일구며 자연 속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퇴직자입니다. 산이 좋고 농업이 좋아서 이제 온 거고, 집사람도 이 산골 마을이 너무 이뻐서 반해서 온 거고. 어린 시절 농산일을 경험해 농촌의 현실과 농업의 어려움을 알아도 마을 주민과의 원활한 인간관계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농업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는 등 철저한 투자 계획이 중요합니다. 농사를 준비 과정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땅 구입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실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귀농지역 지자체의 지원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지속적인 영농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작물 선택과 농업기술 연마도 빼놓을 수 없는 생존 조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크게 작용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생산활동 침체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 제주권에서 2,800여 명, 충청권 12,000여 명 등 상당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신선 채소와 돼지고기 등 농축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 강원지청이 발표한 품목별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돼지고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올랐고 국산 쇠고기도 10.9% 인상되는 등 농축 수산물 품목이 5.2% 상승했습니다. 또 도시가스는 2.9%, 상수도 요금은 4.6% 오른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단체 여행비와 호텔 숙박료는 각각 5.4%와 7.7% 하락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감소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과 등교 수업에 집중하도록 올해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원능력 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에는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빠른 시일에 평가관리위원회를 열어 현재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해당 규칙을 적용할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오늘 강원경영자 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안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열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노동자 측이 10,00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현행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한 데 대해 옳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일용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의 고용 불안이 큰 만큼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 8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춘천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의장단 6석 중 1석만 주겠다고 통보해 수기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고 승자승 독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의회 후반기 시작 첫날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장 실시간 방송이 중단돼 시민들에게 이런 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시가 주민 스스로 쓰레기 배출을 감시하고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마을 쓰레기 책임 관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 쓰레기 책임 관리 사업은 그동안 행정이 주도했던 쓰레기 감량 정책을 시민 주도로 바꾸기 위해 주민이 직접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을 홍보하고 쓰레기 분리 정돈을 맡는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시범 지역으로 신부급을 선정하고 오는 8일 발대식을 열 계획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2022년부터 시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혈액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춘천시가 헌혈에 동참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들의 헌혈 정신 고취, 헌혈 활동 권장과 함께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개인과 단체 활동에 필요 경비 지원 등입니다. 춘천시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 지역의 작은 영화관인 뚜루가 오늘부터 2주일 동안 잠정 휴관합니다. 철원구는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던 사회적 협동조합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폐업했다며 준비 기간을 거쳐 철원군이 직접 영화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휴관됩니다. 2016년에 개관된 작은 영화관 뚜루는 올해 5월까지 누적 관람객이 49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강원이었습니다. 전국 뉴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